프로의 기준은 다릅니다. 프리미엄 최상 등급 고기를 엄선해 정성을 다해 준비합니다. 프로 삼겹살의 고기 셀렉션. 갈비는 마블링이 좋고 향긋한 육향에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자랑합니다. 프로 삼겹살의 돼지고기는 살코기의 풍부한 육즙과 탄력 있고 쫄깃한 식감, 지방의 풍미가 살아있습니다. 프리미엄 최상 등급 고기와 함께 신선한 식재료로 준비한 다채로운 메뉴. 소중한 분들과의 만나고 즐거운 식사, 프로 삼겹살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2024년 한 해도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카고 한인사회의 한 해를 돌아보는 의미로 시카고 한인회 최운주 회장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올해도 참 빨리 지나갔습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고 하더니 실감이 납니다. 그것도 어렸을 때 몰랐는데 내가 이제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더 빨리 지나가는 걸 느끼겠어요. 60대니까 60마일의 속도로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네, 되게 과학적으로 그렇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네. 나이가 들면서 세월이 더 빨리 흘러간다. 오늘 방송 녹화일을 기준으로 올해도 이제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네. 시카고 한인회는 여전히 바쁘게 활동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정말 연말이 들어오면서 너무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동포들도 코비드 직후보다는 많이 활성화가 돼서 각 단체들도 정말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말이라고 연말 파티도 많이 하고 지난주 토요일에는 행사가 5개가 겹쳤어요. 다 갈 수는 없고 두 군데를 선정을 해서 먼저 들어온 순서대로 두 군데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그 정도로 행사가 많습니다. 네. 또 연말을 맞아서 한인 단체뿐만이 아니라 또 한인 밀집 지역의 경찰서를 방문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예, 맞습니다. 어떤 행사인지 좀 궁금합니다. 작년에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한인 밀집 지역에, 그러니까 시카고 한인회가 시카고 링컨길에 있다가 이제 글렌뷰로 왔잖아요. 글렌뷰로 온 이유는 한인 밀집 지역, 그리고 한인들의 이제 이렇게 접근성과 편리성을 도와주기 위한 위치로 이제 이사를 왔는데, 마찬가지로 한인이 많이 사는 밀집 지역의 경찰들과도 긴밀하게 유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작년에 이쪽 그 글렌뷰, 노스브룩 그리고 윌링의 경찰서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한식으로 된 점심을 대접하고 방한용품을 주면서 경찰에 하는 일도, 그리고 정말 봉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하고 프로텍트하고 우리 시민들을 하는 거에 대한 감사의 뜻도 표하고, 또한 이제 서로 교류를 통해서 우리 한인들이 혹시라도 불이익이 당할 그런 이게 뭐 범죄라든가 있으면 좀 발벗고 좀 더 힘써 달라는 뜻에서 이렇게 방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노스브룩이나 이 경찰서에서는 매주 2주에 한 번씩인가 자기들 그 위클리 레터를 우리한테 보내와요, 이메일로. 참고하라고. 그리고 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참고하라고 오고.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한인 밀집 지역을 방문을 하는데, 금년에는 이제 나일스 그리고 이제 샴버그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인회가 이제 속해 있는 글렌뷰는 맨다토리로 또 한 번 방문하는 이런 행사 기획을 하고 있는데, 목요일 12월 10일 목요일, 지금은 수요일이니까 내일이죠. 내일 낮에 12일 낮에 방문을 시작으로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까지 3군데 경찰서를 방문합니다. 네, 나일스와 샴버그까지. 샴버그에 우리 한인 그 큰 마트들이 막 들어갔잖아요. JB 마트나 혹은 그 H 마트, 그리고 거기 뭐 바비큐 뭐 식당도 많이 들어가 있다고.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한인들이 상권을 많이 형성하고 있으니까 경찰분들의 도움도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우리 한인인들이 있는 곳에 경찰들이니까 우리가 봉사하시는 분을 이렇게 한인회에서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것도 도리인 것 같아서, 물론 한인이 여러 군데 퍼져 있어서 많지만 다 갈 수는 없고 작년에 3군데, 올해도 3군데 이렇게 2년째 봉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올해도 성공적인 행사 치르시길 바라고, 또 한인회 주최로 연말 파티도 준비하고 계시죠? 네.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마지막 토요일 12월 28일 토요일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최비 체이스의 그랜드 볼륨에서 그 연말 파티를 하는데 뭐 좀 작년에도 우리가 가면 무도회 하고 좀 재밌게 했지만 올해도 또한 좀 재미있고 좋은 유익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동포들과 함께 금년에 그 갑진년을 보내고 또 내년에 다가오는 을사년을 맞이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동포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올해 새로 만든 신선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프로그램이 몇 가지가 있는데 참여하신 분들의 두뇌 운동을 위해서 그 퀴즈를 내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뇌 회전, 그러니까 난센스 퀴즈가 아니고 사자성어 같은 이런 퀴즈를 내니까 이제 두뇌 운동도 좀 초기에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식사를 맛있게 하셨으니까 배 운동도 하시려고 벨리 댄스, 그러니까 벨리 댄서를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벨리 댄서가 공연한 다음에 또 우리 한인들도 동포들도 나가서 벨리 댄스의 무브먼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동작을 배우고 또 컨테스트도 하고. 또한 이제 우리 모두들 잘났잖아요. 재밌게 내가 제일 잘 나가. 타이틀이 그겁니다. 뭐냐면 본인이 뽐내고 싶은 패션을 하고 오셔서 패션 쇼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뭐 몸매 예쁘고 뭐 늘씬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특징이 있는 팀을 가지고 내가 왜 이것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것도 하고 경품만이 있고 한국 왕복 비행기 표도 있습니다. 와. 다음으로는 이제 한인 사회가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사안인데요. 네. 한인회관 개보수에 대해서 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35대 한인회장을 하면서 한인회관을 옮기겠다고 했죠. 옮겼습니다. 이제는 리모델링으로 개보수를 하여서 동포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그리고 좋은 한인회관으로서 다시 거듭 태어날 것을 약속을 드렸는데 작년 12월 초에 시작을 하였습니다. 개보수를.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이미 뉴스를 통해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스트럭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약 3개월 중단됐었어요. 금년 초에. 그리고 스트럭처 엔지니어가 보강공사를 해야 된다는 어드바이즈에 따라서 보강공사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플러밍에 대한 그 인스펙션을 받는다든가 혹은 일렉트릭 인스펙션을 받는다든가 또 무슨 러프 인스펙션도 받고 뭐 용어들이 많습니다. 그런 인스펙션들을 대부분 다 통과를 하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연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9월 달에 느닷없이 파이어 알람 인스펙션 문제가 또 이슈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9월 중순이니까 한 3개월 지금 중단되어 있고 오늘 아침에도 사실은 제가 여기 인터뷰하러 오기 전에 그 파이어 알람 컴퍼니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했습니다. FSCI라고 거기서 이렇게 파이널 드로잉을 받아야지 된대요. 그 언제 받느냐고 그랬더니 체크해서 곧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회답은 못 듣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좀 중단이 되어 있고 모든 공사라는 게 생각같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이쪽에 가다 막히면 돌아가야 되고 돌아가면 또 다시 앞으로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그 과정에 있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파이널리 1층의 대회의실에 그 실링을 공사하는 데 있어서 또 다시 이제 보강 문제 그 구조물을 보강을 해야 되는지 그냥 실링을 마무리해도 되는지 하는 이슈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금요일에 스트럭처 엔지니어와 미팅이 다시 셋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엔지니어가 괜찮다라고 하면 다시 공사가 재개돼서 속도를 낼 것이고 아니면은 다시 보강을 해야 된다면 다른 이슈로서 보강을 조금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미정이지만 그러나 공사는 사람이 하는 일이고 안 되면 되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진행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한인회관이 탄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지루하고 뭐 이렇게 공사를 오래 해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조금만 더 인내를 갖고 기다려주세요. 그 속에서 일하는 저도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네. 때는 몇 %나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보면 될까요? 그거를 2층은 대부분 완료는 되었지만 마무리가 안 됐고요. 1층은 이제 뒤쪽 3분의 1이 실링 문제랑 이런 것이 있고. 근데 아주 뭐 엄밀하게 얘기한다면, 완전하게 끝날 때까지 엄밀하게 얘기한다면 40% 정도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뭐 그냥 그걸 부풀려서 60, 70이라고 절대 난 얘기하고 싶지가 않고 한 40%는 됐습니다. 그런데 그 마무리하는 게 원래 또 디테일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디테일을 어떻게 좀 잘할 수 있나 생각도 하고 있고, 어쨌든 하여간 일은 끝날 거니까 여러분 힘들어도 조금 기다려 주세요. 네. 지금 사안이 안전과 관계된 문제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말 그렇죠. 신중하게 완벽하게 그렇죠. 해결을 네.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 건물이었다면 벌써 끝났어요. 왜냐하면 뭐 하지만 동포들의 건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하나하나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규칙대로 정확하게, 그리고 스트럭처 엔지니어가 어드바이즈 하는 대로, 그리고 맞습니다. CD의 퍼밋도 그 레귤레이션 안에서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뭐 그냥 눈 가리고 아웅으로 뚝딱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좀 시간이 더 걸리네요. 그 다음으로 이제 지난 8월에 한인회가 정관을 개정하면서 네네. 한인회장 선거 시기가 당겨졌어요. 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그 한인회장을 물론 이제 임시 회장 체제를 지나서 2021년 11월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인수인계라는 것을 전직 회장님은 뭐 서류를 이렇게 파일을 몇 개 놓고 했다고 하시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가서 소위 말하는 뭐 흔히들 쓰는 맨땅에 헤딩한다 그러나요? 그렇게 정말 바람부터 올라오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정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우리 한인회잖아요. 그래서 정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것은 반드시 고쳐야겠다. 3개월 일찍 투표를 해서 다음 차기 회장을 뽑아놓고 그 차기 회장님한테 약 3개월간의 기간이 오버랩 되잖아요. 현 회장하고 인수인계를 철저하게 해드리고, 그리고 뭐 하다못해 동포청에 지원 요청하는 거라든가 무슨 서류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은데 그것도 하나하나 좀 이렇게 인수인계를 통해서 수월하게, 그리고 본 임기를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3개월의 여유 동안 또 이분이 마찬가지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의 임원진이라든가 사업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렇게 해서 한인회가 좀 더 체계적인 그러한 단체로서 이렇게 이어나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3개월을 앞당겨야 되겠다라고 약간 제가 고집을 부려가지고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 선관위가 이렇게 전 그 바일로에 의하면 투표가 6월 둘째 주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90일 이전에 선관위를 구성을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투표일을 3개월 앞당기니까 3월 첫째 주가 되겠죠. 이제 3월 첫째 주에는 3.1절이 있어요. 그 3.1절이 언제 이렇게 걸려 있을지 모르니까 첫째 주보다는 둘째 주 토요일로 해서 투표일을 정하고, 그로부터 90일 이전이니까 이전에 1월 초가 되겠죠. 그래서 선관위를 구성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바일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나가니까 내년 1월 그 날짜를 정해놨어. 1월 6일에 선관위가 발족될 겁니다. 네, 다음으로는 한인회가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차세대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난 10월에 열렸던 차세대 컨퍼런스는 기존의 그 강연 중심의 행사를 벗어나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네. 그런 강연이 됐었잖아요. 네네.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행사를 마련하게 되셨는지. 네,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제 Know Your Why부터 시작해서 Know Your What, 그리고 Journey에 대해서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처음에도 학생들이 토론은 참여를 하긴 했어요. 좀 대부분 좀 듣는 위주였는데,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패널리스트들이 와서 얘기하고 또 그룹으로 토론하는 시간을 두긴 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한 60, 70%는
앉아서 듣는 거였죠. 근데 그것이 굉장히 지루하고 뭐 우리 어렸을 때도 똑같잖아요. 흥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좀 방향을 바꿔보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던 중에 로봇을 만들면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리고 패널리스트들하고 자기네 그 퓨처 멘토십을 받으면서 이렇게 자기네들의 네트워크라든가 여러 가지 갈 수 있는 일을 토론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접하게 돼서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그분들을 캘리포니아에서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학년 학생들은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보고 어떤 인스트럭션이 있는 건 아니에요. 보고 직접 로봇을 제작을 해서 만든 로봇으로 서로 경기도 할 수 있고 이러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는데요. 좋은 것은 이것을 보고 내가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본인의 그 상상력 속에서 이걸 실천하는 거였거든요. 그냥 보고 그림으로 보고 저렇게 하는구나 설명만 들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자기 손으로 만들어 보고 같이 경기도 해보고 또 이거 하면서 안 됐을 때 그 그룹이 디스커션을 통해서 팀워크로 하는 거거든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했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는데 한인회가 했는데 재밌었냐고 했더니 재밌었다고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오케이, 만약에 내년에 또 한다면 또 오겠니 했더니 네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기존의 틀을 벗어나서, 그러나 그 패널리스트들이라든가 이렇게 키노트 스피커는 외국인이라기보다는 한국 사람 2세들이 성공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성공한 체험담을 얘기하고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직원이 자기들이 자라서 이런 대회사 커다란 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있는 그 경험담을 또 얘기해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좀 신선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내년에도 이제 차세대 행사를 할 기획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나는 임기가 끝나서 못 하더라도 그다음 어느 분이 오신다면 우리가 이런 걸 했으니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좋겠다고 어드바이즈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최은주 회장께서는 한국에서 열린 한인회장 대회에 참가를 하셨어요. 네네. 세계 한인회, 또 이 미국 지역의 한인회의 가장 큰 화두는 요즘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이제 시카고 한인회가 어쨌든 한인회관을 커다랗게 이전을 했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우리 기존에 있던 건물 파는 돈, 그 기금이 모여 있던 거, 또 제가 회장되면서 또 기금을 내주신 분들도 있지만, 재외동포재단, 그 당시에 지금은 재외동포청이죠. 거기에서 이제 27만 불이란 돈을 지원을 받아서 한 것에 대해서 많은 한인 회장, 다른 지역의 회장님들이 되게 부러워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고, 돈을 어떻게 얼마를 받았느냐. 그래서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액도 설명을 해주고 좀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나다니면서 이 근방에 계신 분들은 어떤 마트에 와서 쇼핑하면서 태극기랑 성조기가 휘날리는 시카고 한인회에 써 있는 건물을 봤다고 얘기해 주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시카고의 회장으로서 또 시카고에 이렇게 번듯하게 한인회관이 우뚝 서 있다는 것을 타 지역에서 알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부러워할 때 흐뭇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게 회장마다 이제 발표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이제 마이크를 잡고 우리 시카고 한인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 동포 사회의 흐름도 얘기를 해줬고, 그리고 동포의 수도 얘기해주고, 그래서 시카고의 자랑을 음으로 양으로 많이 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한인사회 많은 이벤트에도 참여하시고 하시는데, 소통하시면서 한인사회의 주요한 니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은? 제가 이제 재임하면서 취임사 때 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차세대죠. 차세대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차세대들은 이미 여기서 교육받은 자녀들도 그렇고, 최근에 이민 온 유학생들도 그렇고 이미 알 거 다 알고 오잖아요. 한인 사회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터넷이 발달돼서 각자가 알아서 다 찾아가고 하다 보니까 예전과 달리 한인 사회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한인회에 혹은 한인 단체에 맥을 이어가는 차세대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왜 옛날에는 장인 정신 그래서 이렇게 부모들이 사업체, 기업체 뭐 조그만한 비즈니스도 물려줬잖아요. 물론 대기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달라요. 큰 회사 같은 경우는. 근데 그렇지 않은 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그걸로 뭐 무슨 자영업으로 해서 아이들 다 대학 보내고 다 키웠는데 이 자녀들이 이걸 이어받아서 할 수도 있는데 안 하잖아요. 안 하고 전문직으로 많이 빠져요. 뭐 의사나 변호사나 약사나 정말 굉장히 많아요. 우리 한인들이 똑똑해서 자녀 교육도 잘 시키고 해서. 근데 결국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미 주주의 무슨 미국 사람들하고는 교류를 내력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하고 아니면 자기 뭐 동창이나 고향이나 아니면 한인 사회에 무슨 뭐 간호사 예를 들면 간호사 학생 간호 학생도 간호사 협회 와서 일을 한다 이런 것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단체 1세들은 굉장히 열심히 이민 생활하고 자리 잡고 하면서 맥을 유지하고 하는데 이게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한인회도 좀 많이 아쉬워요. 나는 굉장히 이렇게 계획을 이제 많이 세워서 그렇게 가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기획을 했는데 그게 잘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묻혀서 또 조금 소홀하게 하게 됐어요. 금년에는 특히.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더 이게 활성화를 잘 못 시키게 되니까 나도 좀 미안하기도 하고 모든 단체들이 거기에 대해서 가장 크게 그것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숙제 같아요. 최은주 회장님께서는 벌써 한인회장 4년 차세요. 네. 해마다 그 느낌이 다르실 것 같은데 또 네. 4년 차를 맞으시면서 어떤 새로운 면을 느끼고 또 깨달으셨습니까? 저는 성격이 이렇게 무엇이 딱 오면 안 된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일단은 된다고 생각하고 밀고 나가거든요. 처음에 회장을 했을 때 정말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 모든 인수인계를 못 받다 보니까 정확하게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해나가야 될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구나. 모든 것을 서류부터 준비해 나가면서 해나가는 일을 했거든요. 뭐 잘 됐어요. 그리고 모든 행사들도 기획한 대로 잘 됐고 또 많은 분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잘 지나왔고 두 번째 해도 그랬고 그리고 재임을 하게 됐고 그리고 K-페스티벌 하면서도 모든 단체들 다 협력 받아서 작년 8월에 했을 때 잘 됐고 뭐 연말 파티도 하고 모든 것들을 해나가면서 일단 정관 개장까지는 계획대로 다 된 것 같아요. 건물 구입해서 이사 온 거, 새로 구입한 거, 뭐 커다란 K-페스티벌 그리고 뭐 모든 뭐 8.15 행사 뭐든지 그리고 뭐 한인애비 걷기 캠페인도 많이 했고 또 동포들이 스스로 이렇게 기금을 주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정말 그렇게 아주 궁색하지 않게 살림도 잘 이끌어가고 있고 근데 안 되는 게 딱 한 가지 있더라고요. 뭘까요? 공사. 공사는 정말 제 맘대로 안 돼요. 그리고 걸려있는 이슈들이 많아서 정말 제 개인 거가 아니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년에 1월 달에 성관이 이미 어느 정도 구성을 해놨고요. 그리고 3월 달에 제발 우리 그 37대 훌륭한 분이 나오셔서 이렇게 준비해 놓은 인수인계도 잘 받으시고 한인회를 위해서 좀 봉사하실 분이 꼭 나와주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나면은 저는 여러분들하고 아주 행복하게 인사하고 떠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해마다의 개념은 다른데 금년에 가장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가장 안 됐던 거는 공사가 계획대로 안 됐다는 거 그거 하나가 좀 아쉽습니다. 네. 네, 그럼 끝으로 이제 시청자들께 드리는 한인 회장님의 연말연시 인사 말씀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2번 카메라 보시면서 인사 2번 부탁드릴게요. 카메라요. 네. 네, 2024년 갑진년을 보내면서 여러분 정말 값지게 시옷자 하나 붙은 값지게 한 해를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시카고 한인회는 끊임없이 일을 이어가고 있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도 통했고 단체 여러분과 교류를 많이 하였는데
어쩌다 보니까 벌써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갑진년을 나름대로 값지게 보낸 것 같은 시카고 한인회인데 여러분 내년에는 을사년이라고 합니다. 푸른 뱀, 정말 영리하고 똑똑한 그러한 재주 있는 푸른 뱀의 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을사년을 맞이해서도 좋은 일이 많이 생기시길 바라겠습니다. 한인회도 열심히 을사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은주 회장님 오늘 잘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